회사 하나하나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일일이 다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세액공제 감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액공제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경 쓰지 않으면 관리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영 청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울입니다. 사업자분들 매년 소득세, 법인세 신고 납부하시죠? 그런데 과거에 이미 세금 신고 납부하신 금액, 그게 최선일까요? 사실 그 금액보다 덜 납부하실 수도 있었는데 더 많이 납부하신 거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 경영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청구가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전적 의미는 고칠 경에 바를 청, 쉽게 말해 더 낸 세금을 바르게 고쳐서 환급받는 겁니다. 제가 경영청구는 더 낸 세금 돌려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낸 세금이 없으면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낼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하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환급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이 중에서도 경영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일단 경비 처리를 누락했거나 세액공제 감면 받을 게 있는데 이걸 누락한 경우에 보통 청구가 가능해요. 경영청구 시 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감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내가 청구해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1번이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낸 세금이 있어야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납부하신 세금이 있으시면 환급의 1차적인 요건을 만족하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가 세금 환급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전에 경영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두 번 환급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청구해서 환급받은 금액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가 만 34세 이하 사업자이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청년에 대해서 다양한 공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 해당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번째가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용 관련 세액 공제가 공제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 관련 세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가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에요. 청년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외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조금 더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은 공제받을 게 조금 더 많으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해당하신다 하는 분들은 청구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경영청구 세액공제를 받으면은요,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사후관리라는 제도가 존재해요. 이 사후관리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공제 요건이 2년 내지는 5년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제 감면에 대해서 사후 관리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전문가랑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더더욱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청구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세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청구는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버리면 그 세액공제 감면액은 국고로 기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이 남은 날 중에 가장 빠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조회 신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유튜브 댓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바로 환급 신청 조회가 가능하시거든요. 아래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영청구 신청을 해주시면 자주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게 세무조사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경영청구 받으면 세무조사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여러 중소기업 컨설팅을 해보면 대표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영청구의 목적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국세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기 세무조사 사유 또는 수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청구는 세무조사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안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경영청구의 환급 처리는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환급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빨리 처리해주면 60일보다 빨리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기한 60일을 꽉 채워서 환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경영청구 환급액이 들어오면 홈택스에서나 아니면 환급통지서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한 2달 정도 뒤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이게 매해 특례법이 바뀌고 있고요. 법이 개정이 매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무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관리하는 거래처 수가 적게는 30개부터 많게는 100개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 하나하나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일일이 다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세액공제 감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액공제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경 쓰지 않으면 관리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영청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경영청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업하시다가 이렇게 세금 환급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꽁돈이잖아요. 저도 환급을 받아봤지만 같은 돈을 받아도 이런 식으로 받는 돈이 좀 더 기분이 좋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꼭 인지를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